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조의 K컬처 오늘 첫 방송입니다. 자,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채널은 뭔가 궁금하실 겁니다. 스티브 조는 이제 인테리어를 한 3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사업도 했고 지금 이 촬영하는 이 장소가 저희 스티브 조가 시행 사업을 해서 논현동에 지은 건물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경쟁력 있는 한국의 제품이 뭘까? 그러다가 K컬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티브 조의 K컬처라는 컨텐츠 유튜브 영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이 채널은 K컬처, 특히 이제 중국 분들이 한국에 대한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요즘 이제 캐대언 자체가 좀 굉장히 핫한, 지금 K-팝 자체도 굉장히 핫한 시대적 흐름을 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소개로 찍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흥미롭고 우리 중국 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좀 흥미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고민을 하다가 중국 진양이라는 중국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이분은 계속 이제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하실 분이고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양님. 안녕하세요. 진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에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유학과 근무를 십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서 5년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한국 오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뭐 공부를 하셨나요? 성균관대 무역학과 석사에 졸업했습니다. 아, 대학원을 다니셨고요. 네. 그럼 그 전부터도 한국의 뭐 문화나 이런 게 관심이 있으셨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악에 대해서 아주 관심 많았고 한국의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아, 제가 80년대생이라 아마 그때 저랑 나이 비슷한 분들도 비슷한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케이팝, 한국의 노래, 한국 드라마가 그때 중국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채널에 게스트로서 너무 적합합니다. 저희 K-팝이 아시아에, 세계에, 중국에 알려지는 시기에 직접 느끼시고 경험하신 또 그로 인해서 또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도 하신 거죠? 네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한국은 역시 노래와 춤을 즐기고 진짜 잘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케이팝이 전 세계에서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이 K컬처를 우리 중국 분들이 과연 어떤 게 궁금한지 우리 진양님한테 많은 정보를 또 듣고 네. 또 진양님이 한국에 대해서 K컬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또 한국인의 보통 아저씨, 예, 74년 범띠입니다. 아저씨 입장에서 예,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처음 소재로는 K컬처 하면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K팝, 그 다음에 K푸드, K뷰티,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거리,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중국 분들이 제일 한국 오시면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명동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 명동요. 예. 네. 이유가 뭘까요? 우선 명동은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가장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동 자체가 쇼핑하기가 아주 편리한 곳이에요. 우선 명동 가면 화장품 가게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굿즈 상품들 살 수 있는 가게도 많고요. 그리고 한류가 돋보이는 그런 상품들 예를 들면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의류 브랜드 가게, 그리고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 그리고 옆에 그 롯데 가장 큰 맨하탄 본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쇼핑하면 엄청 편하고, 그리고 길거리 음식도 맛있어요. 아마 외국인 대상으로 입맛을 조금 변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먹기엔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맛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카페도 명동에서 예쁜 카페도 있어요. 그리고 음. 근처에는 또 남대문 시장 있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약간 전통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럼 명동은 약간 현대적인 시장. 그래서 현대적인. 명동 음. 지역 전체는 아마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관광지인 것 같고요. 거기 극장도 있어요. 예술극장. 어디 명동이에요? 네네. 그래서 진야님은 지금 이제 명동이라는 장소 자체가 네. 이 스티브 조처럼 좀 성격이 급하신 우리 중국 관광객분들이 조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네. 쇼핑과 볼거리와 네. K 컬처를 느끼실 수 있는 그 집약된 장소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중국인들이 대표로 가보고 싶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명동에 그러면은 제일 많이 좋아할 만한 중국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길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리고 거기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 확실하게 많고 맛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기 호떡 맛있었고요. 그리고 어, 떡볶이도 매콤하고 달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찜닭집도 맛있었어요. 어, 네. 이 스티브 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외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 삼겹살, 뭐 김치, 뭐 불고기 이거 아니었나요? 매운 것도 많이 못 먹는 부류도 있어서 그래서 김치보다는 호떡이 더 맛있어요. 호떡. 네. 호떡 식감도 좋고요. 그리고 달달하고 특히 여성들이 관광을 많이 하고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떡 같은 것은 여자한테 더 인기가 음, 많고요. 그리고 그렇죠. 애기들도 잘 먹고요. 그렇죠. 이게 네,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또 달고 달콤한 음식을 싫어하는 민족은 없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호떡도 좋아하고 호떡이 중국에 비슷한 음식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호떡은 더 달달하고 먹기엔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더 달달한 건 뭐 설탕을 더 많이 넣어서 그 흑설탕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흑설탕이 중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호떡에 그 흑설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고 또 네. 뜨겁죠. 예. 그리고 기름지고 호떡 뭐 있지만 떡볶이는 어떤가요? 치즈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 네, 떡볶이. 그냥 보통 떡볶이보다 치즈 떡볶이는 안에 치즈가 있고 치즈 떡볶이가 조금 더 두툼하고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식감이 더 좋은 아, 것 같아요. 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5년 동안 떡볶이를 엄청 먹고 싶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찾아봤는데 치즈 떡볶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만약에 어떤 분이 중국에서 한국의 똑같은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치즈 떡볶이를 팔 수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 K 푸드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가볍게 느낄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 우리 해외에 특히 중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한국적이고 유니크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진양님께서 그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오시면 편의점을 많이 들리신다고 저번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편의점은 아마 나라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편의점 들어가면 이 현지에 사는 한국 분들이 평소에 어떤 것을 먹고 있을까 그거 궁금하면서 들어가 봤을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의 음식들, 용품들은 똑같이 가성비가 높은 상품이자 사람들이 수요도 많은 그런 물품들을 골라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구경해보면 여기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자주 먹구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편의점 특별한 거 있습니다. 거기 전자레인지도 다 깔려 전자레인지.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따뜻한 그런 음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따뜻한 꿀물, 꿀물, 네, 꿀물 있죠. 그리고 콩으로 만든 그런 어, 음료도 따뜻하게 제공을 음. 하니까 특히 겨울 되면 엄청 추울 때 들어가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어서 진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 편의점엔 그러면 온장과 뭐 우리 전자레인지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한국에서는 모든 편의점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시군요. 중국에서는 아마 어떤 도시는 있고 어떤 도시는 없고 아니면 많지 않거나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편의점이 좀 비싸진 않나요? 한국의 편의점 그래도 중국인의 소비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편의점은 네, 보통 저도 이제 여행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는데 네, 거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 분이 꼭 해외를 가시면 편의점도 들리시고 마트도 들리시고 로컬 식당도 들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케이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 진양님이 봤을 때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까 케이팝에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흥미롭고 더 관심이 갔을까요? 제가 80년대생이라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케이팝, 한국 노래, 한국의 춤 이미 중국에서 대박 났었어요. 그때는 한국의 한류가 완전 전 세계를 휩쓸린 그 상태였고 중국도 그 상태였어요. 그럼 몇 년도죠?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아마 90년대 이후, 그게 또 네네, 새롭게 알게 된 거네요. 저는 네. 캐리언 때문에 지금이 더 핫하지 않나, 케이팝이. 근데 그때가 더 열기가 뜨거웠다. 네, 그때가 완전, 완전히. 네네네. 이것도, 한류가 중국에서 길가에서 뭐 오, 식당에서 한국의 노래가 엄청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아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중국의 길림성 진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한국의 케이팝, 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몰랐던 거에 대해서 새로 알았고요. 그 케이팝의 가수들이 네, 이렇게 뭐 무대나 이런 거 보면 좀 뭐 다른 게 있나요? 노래 부르는 실력도 뛰어나시고 음, 특히 춤도 진짜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중국 아마 다른 나라 유학생들도 한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예를 들면 홍익대학교 이런 예술대학교로 가서 한국의 춤을 배우는 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배우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와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제가 스티브 조가 말씀을 드리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SM의 이수만 회장님 이후로 굉장히 핫했고 뭐 그때 또 보아라는 넘버원이라는 음악 자체가 빌보드에서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되면서 그 외에도 지금 뭐 BTS, 블랙핑크, 캐대언 뭐 이런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실력 있는 안무가 분들이나 이런 열정 있는 젊은 케이팝의 아이돌들이 진짜 피땀 어린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현님께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다, 또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구나. 저희가 중국에서 케이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근데 한국의 가수들, 한국 케이팝 하시는 분들이 엄청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그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중국 분들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항상. 한국은 워낙 엄청 아우, 열심히 예, 아주 하시는 것 끝장을 보죠, 같습니다. 한국 분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캐대언의 골드를 부른 이재님이 나왔어요. 이분이 연습생 생활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생활을 12년 넘게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셨대요. 그래서 울었대, 펑펑. 너무 그 연습한 그 노력의 결과가 그냥 스치듯 지나가서. 그랬는데, K-팝 데모넌터스의 골든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세계적인 어떤 차트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면서 참 한국 분들의 어떤 K-팝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하구나. 저 가수만 봐도 네. 대단하구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그 언어 자체가 좀 세계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뭐 일본어나 이런 다른 언어보다도 한국 말 자체가 좀 다른 아시아나 세계인들이 좀 동질감을 느끼고 좀 좋게 들릴 수. 그리고 한국이 워낙 또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뭐 캐던에도 보면 처음에 이제 그런 한국인의 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춤을 잘 추는,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K 뷰티에 대해서 좀 이제 중국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는 장소가 뭐 올리브 영은 뭐 워낙 뭐 유명하니까 네. 또 있을까요? 있어요. 뉴뉴 그리고 럽스. 네, 이 두 군데도 어, 많이 가고. 럽스. 네. 럽스는 처음 듣는 건데
유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좀 독특할까요? 안에 액세서리도 많고 재밌고 약간 새롭게 디자인된 그런 작은 그런 귀엽고 그런 액세서리가 많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동대문 가지 않더라도 한국의 지금 최신 디자인으로 된 액세서리들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예. 같습니다. 뭐 워낙 또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꾸미고 이런 네. 거에 뭐 예전부터 예, 좀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굉장히 피부가 좋습니다. 네. 이쁘세요. 예. 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오시네. 올리브영이 또 뭐 좋은 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영 안에는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그런 화장품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한국 화장품들 중에도 좀 효과가 좋은 거, 가성비가 좋은 제품만 그 안에 들어가서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좀 빠르게 쉽게 좋은 제품을 사갈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도 거기 장소에서 다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뭐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스킨, 로션 등등 다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자기에 잘 맞는 그런 화장품을 더 편리하게 사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면세까지 해주니까 더 편리하고요. 연세까지. 네. 그렇죠. 이렇게 이쁘게 모아놓은 것도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매장에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올해 32년을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실까요? 엄청 깔끔하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약간 그런 깨끗함을 선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그런 이제 뭐 제품을 DP한다든지 공간의 구성 자체가 좀 정리도 돼 있고 네, 이쁘게 그렇죠. 네. 예, 한국의 뭐 속담 중에 이쁜 떡이 더 맛있다. 아, 네네. 예, 이왕이면 뭐 저도 인테리어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네, 어떤 공간이 또 이쁘고 또 잘 구획이 돼 있으면 더 눈이 가고 더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진니 앤님과 또 스티브 조에서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뭐 채널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계속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 진 앤님과 오늘 좋은 또 영상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조였습니다.